그래서 역학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변분이론, 변분법이 필요해요. 변분법은 소위 말하는 라그랑지안 메서드라고 그러는 것인데, 혹은 해밀토니안 메서드도 또 하나의 이제 방법론이지만, 특히 이제 이 변분법, 라그랑지안 메서드가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뉴턴 방정식을 간단한 경우에는 세우기가 쉬운데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은 뉴턴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가 어렵다고요. 그럴 경우는 이 변분 이론을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라그랑지안을 도입을 해서 라그랑지안을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로서 쓰고, 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이 파티클의 경로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찾으면 그것이 곧 미분방 정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변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학, 역학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썸머리를 하고, 전자기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전장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하는 전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가 있으면 전장을 만드는 게 전하예요. 그리고 전하가 있으면 전장이 주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장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배우는 거냐 하면은 결국 어떤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의 트라젝터리를 공부하는 게, 고전역학은 사실은 x를 t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그것이 고전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가 만들어낸 전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 전장을 구하는 것이, 혹은 자장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전작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이것들은 항상 어떤 미분한 값들을 어떤 소스하고 연결을 시켜요. 소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을 갖다가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하의 분포를 갖다가 row of x라고 그러면은 이 원인이 이제 row of x인데, 이것은 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미분한 것과 연결이 돼요. 다이버전스 오브 E가 예를 들어서 전하 분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이걸 배울 거예요. 이번 주 내지는 이번 주, 그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이것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흔히들 뭘 도입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거라고요. 스태틱한 경우에 정전기장에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고, 이것 때문에 뭐냐면 E가 지금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다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편미분 방정식이라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전자기학에 필요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물리에 아마 한 3분의 2가량이 어디에 이제 투자되느냐 하면은 이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수리물리학의 주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조건은 엘렉트릭 필드가 어떤 스칼라 필드의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 미분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게 됩니다. 이퀄 0이거나 혹은 솔스이거나.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라플라시안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플라시안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소리 물리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0이 아니라 뭐 이제 어떤 그 로가 있는 소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양자역학에 오면은 이게 전자기학이고 양자역학에 오면은 이 방정식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푸는 것이 목적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포텐셜이 있고 이 전체가 어떤 파이에 걸려요. 그리고 이것이 오른쪽이 상수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 방정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양자역학은 조금 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하면은 여기에 없으면 이것은 결국 뭐 저런 방정식의 일종이라고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 아르비트리 어떤 뭐 복잡해질 수 있는 이 함수가 곱해져 가지고 방정식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결국 이걸 푸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왜 나왔느냐 혹은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것을 갖다가 물리적인 것을 배우겠지만 소리 물리학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그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리 물리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소리 물리학은 물리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를 위한 수학이에요. 근데 이 물리를 위한 수학을 잘 못하면 마치 자기가 물리를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물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목표는 철저하게 물리로부터 수학을 갖다가 분리시켜 가지고서 이것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기술을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여러분이 물리 공부를 하면서 대다수의 어떤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물리 문제를 푸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 물리 문제를 푸는데 90%의 노력은 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물리학을 못하면 결국 물리를 못합니다. 소리 물리가 물리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리 물리를 잘한다고 해서 물리학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리 물리를 못하면 물리학을 절대 못합니다. sufficient 하자면 necessary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리 물리학은 랭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지 않고 사상을 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 물리학은 물리학을 위한 언어를 가르치는 과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열통계에 관해서는 열통계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수학은 필요치 않아요. 많이 더 한다는 것은 조건이 좋으면 적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무나도 많은 파티클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방한 공기의 개수를 갖다 우리가 세어보면 뭐 한 10에 25승계 정도의 분자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분자 한 개 한 개의 트라젝터리를 다 우리가 볼 수도 없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용한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뭘 보는 거냐면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뭔가의 평균값. 그렇게 평균값을 보고 나면 굉장히 어떤 그렇게 무질서해 보이는 이 원자들의 어떤 그 운동이 굉장히 어떤 그 유니버설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방에 있는 분자가 달리는 속도는 이게 뭐 나이트로젠이냐 혹은 산소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놈의 평균적인 에너지 값을 보면 온도만에 의해서 그냥 딱 주어져요. 이게 나이트로젠이냐 뭐냐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작은 시스템이나 큰 시스템이나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어떤 유니버설한 법칙을 찾는 게 이제 목적인데, 말하자면 통계학의 어떤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어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같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유니버설리티를 평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에 있어서의 어떤 심플리스트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촬영을 기다리다가 사설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뭐 그래도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할 얘기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보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이 상미분방 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가르칠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소리물리는 그냥 상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은 나중에 가서 뭐 적분 변환을 통해서 약간 가르치고 안 가르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전자기학을 이제 다음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전자기학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 컬처럴 샥을 받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하고, 각 코오디네이터 시스템에서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물리학과 학생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청춘이 굉장히 그 상당한 타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는 것이 이제 이 첫 장의 목적이에요. 벡터 캘큘러스. 벡터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벡터 장의 벡터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겁니다. 캘큘러스라는 것은 미적분이라는 뜻이에요. 벡터의 미적분을 배우는 게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이 전자기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기 하기 위해서 벡터 캘큘러스라는 하는 것은 하여튼 뭐 미분하는 거예요. 뭔가로 x로 어떤 벡터장을, 이것이 x, y, g의 함수인데 벡터를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벡터 캘큘러스입니다. 근데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x, y, g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의 전장과 여기서의 전장과 여기서의 전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의 곳에서 전장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장이라고 그래요. 뭐 벡터 함수라고 안 그러고 벡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벡터장을 x나 y나 g로 미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미 서론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연을 기술하는 법칙 자체가 저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장을 각각의 어떤 변수로 x나 y나 g나 이런 걸로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분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그 전에 뭐예요? 벡터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벡터가 뭐냐? 그러니까 벡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벡터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 벡터는 뭐예요? 뭐 화살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양이 있어서 그 양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데피니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벡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이 벡터와 두 개의 벡터를 여러분 어떻게 더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더하는 방법은 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의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가법이 정의가 돼요. 플러스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뭐예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서 같은 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이건 뭐예요? 이 가법에 있어서의 뭔가 이게 항등원이 뭐냐? 이걸 항등원이라고 그래요. 벡터에는 항등원이 플러스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고 어떤 이 항등원이 존재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벡터 V가 있으면은 V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항상 그 자신과 같은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0을 도입했지만 이런 것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역원이라고 하는 것은 V가 있으면 뭔가를 더하면 0이 되는 이 항등원이 되는 그런 뭔가가 있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역원이라고 그러고 벡터의 역원은 뭐냐면은 방향이 반대이고 길이가 같은 그 벡터가 역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을 이룹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법이 정의가 되고 플러스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항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원이 있고 뭐예요? 역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V하고 W를 더한 것은 W하고 V를 더한 것과 같아요. 이런 시시한 얘기 왜 하냐? 근데 이게 이제 수리물리 첫 시간에 배우는 이제 수학적인 생각의 기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한 개 한 개를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어떤 그 대상 전체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그 전체 집합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 집합을 캐릭터라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개를 갖다가 그 집합의 원소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법에 대해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커뮤니타티브하다고 그래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럽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다음 플러스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즉 V와 W와 더해서 U를 한 것과 혹은 W와 U를 더해가지고 V를 더한 것과 두 개, 이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니까요. 이거하고 같다. 이게 뭐냐면 결합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칼라 곱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스칼라 곱이 존재해서 하나의 벡터가 있으면 알파 V라고 하는 것도 V가 있으면 알파 V라는 것도 존재한다. 알파는 뭐냐면 어떤
이 뭐랄까, 어떤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스칼라는 이 스칼라가 이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리얼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스칼라가 리얼이면 이걸 리얼 벡터 스페이스, 이 컴플렉스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리얼에 속하거나 혹은 컴플렉스에 속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냐 혹은 리얼 벡터 스페이스냐가 갈린다. 그 다음에 이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로가 성립합니다. 알파 베타 V는 알파 V 더하기 베타 V와 같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알파의 V 플러스 이런 W도 알파 V 더하기 알파 W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알파 베타의 V는 뭡니까? 알파 베타의 V가 성립한다. 스칼라 곱에 대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어소시아티비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가법이 존재하고 어떤 스페이스가 어떤 집합이 있어가지고 집합을 갖다가 S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S가 있어서 S가 S에 속한 모든 어떤 그 엘리멘트들 VW들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면 즉 가법이 존재하고 여건이 존재하고 그다음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면 그러면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 벡터 스페이스 S를 이 집합 S를 갖다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러면 S is 벡터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질 중에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죠. 내적을 가지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을 가진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벡터 스페이스의 내적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에 V와 W에 대해서 뭐를 대응시키는 거냐면 하나의 스칼라를 갖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 스칼라를 갖다가 V W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게 이제 실공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일 때에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뭐냐면 이걸 갖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가지고서 오른쪽 거를 곱해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갖다가 왜 그러냐 하면은 길이를 혹은 놈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놈을 정의를 하는데 길이 혹은 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게 스퀘어 루트로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컴포넌트라는 걸 갖다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좌표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벡터 이모의 벡터를 갖다가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엘리멘트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 3이라는 어떤 좌표가 있으면은 3, 2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V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게 3배의 x의 햇 요 벡터를 갖다 x 햇이라고 그러고
요 단위 벡터를 갖다가 햇을 붙여서 부르겠어요. 그러면 3x 햇 플러스 2 y 햇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좌표계를 설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좌표계. 그리고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기초로부터 다 컨스트럭션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벡터의 지식을 조금 활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리얼 벡터 스페이스면은 여기에서 이제 V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 2 이렇게 그냥 아이덴티파이를 해도 좋은데 이것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V가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뭐 I 하고 3 플러스 뭐 2I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게 이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alright?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V와 그럼 I여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I3 뭐 이렇다고 그러면은 V를 갖다가 V.V를 보통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V가 A, B라고 그러면은 이게 A의 리얼 같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텐데 A, B가 이것은 항상 포지티브일 텐데 A, B가 리얼이면은 이게 컴플렉스면은 이게 항상 양이라는 것을 개런티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3i라고 그러고 이걸 i라고 그러면은 혹은 그냥 2라고 그러면은 a의 제곱은 마이너스 9고 b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럼 이건 네거티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이 양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같으면은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U와 V가 있으면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U의 컴포넌트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곱해서 이렇게 내적을 정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얼 벡터 스페이스 같으면은 이 컴플렉스 이게 U와 V가 각각이 리얼이면은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봐야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같으면은 여기에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alright?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를 여러분이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alright? 혹시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교수님, 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뭐예요? 여기 복소수를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안 배웠어요? 호수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B가 네거티브면 해는 복소수 아닌가요? 그게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안 배웠다고? 아니요, 저 별표 붙인 거예요. 예? 별표 붙인 거예요. 어떻게요? 별표 붙인 거예요. 별표 붙인 거는 그냥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리얼 이게 복소 평면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A와 B가 리얼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럼 여기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는 것은 A-BI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I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어떤 점이에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BI면은 이게 A 마이너스 BI겠죠? 그럼 이걸 갖다 아마 여러분들 이걸 갖다 G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U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U바라고 배웠나요? 그러면 여러분? U바. U바라고 쓸게요. U바. 아이. 그럼 돼요? 이건 배운 거죠, 그러면? 아이. 예. 저거 하나는 저 앞에 거는 이제 그 복소로 된 벡터고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컴포넌트 U가 지금 U1, U2 V는 2차원만 생각하겠어요. 3차원 똑같아요. V1, V2 이렇다고 할 때에 UV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리얼이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에요. 컴플렉스면 이렇게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이거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적을 나타낼 때 기호를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도 쓰고 내 맘에요. 뭐 어떤 책에서는 UV 브라켓으로도 써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퍼레이셔널리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고 말해요. 나중에 선형대설을 배우면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괜히 내가 복소수를 도입해가지고 그렇지만 언젠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가 뭐다, 그 다음에 내적이 뭐다 그런 얘기를 일단은 먼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모르는 게 있는 사람? 벡터 스페이스 뭔지 모른다. 내적이 뭔지 모른다. 오케이, 없어요. 그 내적의 어떤 뜻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 V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V가 있으면 V의 길이를 갖다가 V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고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도 나타내요. 그런데 V 해시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이 뭐냐면 V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V의 길이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V의 길이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V와 W를 갖다가 내적을 한다는 것의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이 뭐냐면 V와 W는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와 W는 내가 정명을 안 하고 이것은 이게 그냥 쓰겠습니다. 갖다 쓰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정명이라고 해도 좋죠. 그러니까 V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는 V의 길이 곱하기 V 햇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돛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와 V의 길이 곱하기 W의 길이 곱하기 V 햇과 W 햇의 내적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단위 벡터 간의 요 내적이란 뜻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이각의 코사인 시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사인 시트예요. 이걸 시트라고 그러면 V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V라고 그러고 이걸 W 이걸 V라고 그러고 이걸 W라고 그러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W의 크기 곱하기 요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프로젝션이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게 뭐냐면 W 곱하기 코사인 시타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길이 곱하기 W의 V에 대한 프로젝션 과의 곱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코사인 시타가 여기에 붙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것의 여기에 프로젝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게 돌리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의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의 로테이션이냐면 좌표 축의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축의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축, Y축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의 한 점 X, Y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이 P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좌표계에 대해서는 X와 Y라는 그런 성분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P를 벡터로 표시를 하면은 X와 Y에 뭐 X 곱하기 X 햇 플러스 Y 곱하기 Y 햇 뭐 이런 여러분이 요거는 뭐냐면 이 방향의 단위 벡터고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예요.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 뜻인데 좌표축을 한 시타만큼 돌렸어요. 이렇게. 시타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 그러면 요 새로운 좌표축 x 프라임, 이걸 y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좌표축에 대해서는 좌표계에 대해서는 같은 점이 다른 점이 아닙니다. 같은 벡터가 다른 숫자들에 의해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x 프라임, 이걸 갖다가 y 프라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은 x 프라임 햇 더하기 y 프라임 햇의 어떤 이 새로운 좌표계에 대해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걸로 새로운 두 개의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벡터가 좌표계가 달라지니까 다른 숫자들 두 개의 페어의, 그러니까 x와 y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어떤 두 개의 숫자 쌍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숫자 쌍은 같은 벡터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표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숫자 쌍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x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이걸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요. 여기서 이렇게 이 프로젝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다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봐요. 그럼 이것이 x고, 여기에 뭐냐면은 이 숫자가 x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x 프라임 여기서부터 이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x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까지 갈 필요가 없네. 요거는 뭐냐면 x 코사인 시타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더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의 사인이죠. 요게 시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 sin θ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이라고 하는 것은 y는 이게 y고 여긴 y'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는 것을 금방 보일 수 있냐 하면은 마이너스 sin θ x 플러스 y 코사인 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는 x'과 y'을 갖다가 행렬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렬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것은 xy가 여기에 코사인 θ, 사인 θ, 마이너스 사인 θ, 코사인 θ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 이것이 뭐냐면 이 행렬이 영어로는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가 바로 이 좌표 축의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alright? 그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직접 써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냥 여기선 앞으로는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생각하지 말고 리얼 벡터 스페이스만 생각하기로 해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공간, 3차원, 4차원, 일반적인 n차원 공간에서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3장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미리 여기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의 확장이에요. x와 x', y'은 x와 y의 선형결합이에요. 이런 걸 선형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x와 y를 1차적으로 더했다 그 말이에요. x제곱이나 y제곱이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i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x'이라고 그럴 거예요. x'이를 A의 어떤 매트릭스 ij 곱하기 xj j는 1에서부터 여기서는 2차원이면 이게 2까지 3차원이면 3까지 n차원이면 n까지 오케이? 그래서 n차원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X의 ith 컴포넌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lright? 그래서 이 매트릭스 A는 컴포넌트 뭐를 가지느냐 하면은 ij라는 것을 가진다고요. 3장에 나오는 것을 미리 그냥 땡겨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때 가서 시간 절약을 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대충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x라고 하는 어떤 그 벡터의 어떤 특별한 좌표계에 있어서의 컴포넌트란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x 벡터의 컴포넌트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a 곱하기 x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벡터와 벡터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내가 말을 안 해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이 가로를 갖다가 생략을 하겠어요. 응? 내가 생략을 하더라도 여기서 행렬 기호에 나타나는 이 x나 x'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그거의 뭐예요? 벡터 자신이 아니라 벡터의 컴포넌트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벡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벡터 예를 들어서 여기
x라고 하는 어떤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벡터는 이 좌표계에서나 이 좌표계에서나 이 좌표계에서나 변하는 게 아니죠. 네. 바뀌는 건 뭐만 바뀌는 거예요? 좌표. 컴포넌트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호가 나타나는 게 뭐냐?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이게 벡터 표시를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벡터 이 내적을 갖다가 있으면은 u와 v가 있으면은 이 내적을 갖다가 불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로테이션을 갖다가 하면은 각각의 어떤 그 로테이션을 하면은 u와 v의 컴포넌트는 어디로 이제 바뀔 거냐 하면 u 프라임이라는 것과 v 프라임이라는 걸로 바뀔 거라고요. 내가 이게 벡터 표시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a 곱하기 이거는 뭐냐 하면은 a 곱하기 u가 되고 이거는 a 곱하기 v가 되는데 이놈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놈하고 이놈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내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 A에 의한 변환이에요. 이 내적에. 근데 이것이 원래 것과 같다. 그것이 뭐냐면 내적이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적이 불변일 때에 그때의 A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혹은 내적이 불변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이를 불변화시키나 길이가 불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적이 불변이면 내적이 선형 변환 A에 대해 불변이면 그러면 A를 뭐라 그래요? A is rotation이요. A는 로테이션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혹시 나중에 이제 이것을 3장에 가서 이것이 A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A의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ABCD가 있을 때에 A가 이렇게 됐을 때 A의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BC를 바꾼 겁니다. BC 이렇게 AD. 오케이? 그랬을 때에 이거는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은 임의의 A에 대해서 이것은 A를 1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U, A, T, A,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과 이 말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그냥 한번 흘려들으세요. 이것이 로테이션의 정의는 내적을 불변시키는 선형 변환이 로테이션이다 그 말이에요. 로테이션이다. 그리고 로테이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 자신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같다는 뜻이에요. 즉 A의 트랜스포저와 A를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때에 A가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것이 A is rotation. 어떤 책에서는 이걸 정의로 삼기로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정의로 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우리는 정의를 했어요. 하여튼 로테이션이 뭔지는 알아요.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예. ATA 곱하기 A 한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 오른쪽. 여기? 네, 그게 뭐예요? 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1, 1, 1, 1, 1, 0, 0. 이 차원에서는 그냥 0, 0.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걸 2라고 썼어요. 나는 1이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안 쓴다고 그랬죠.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지금 한번 그냥 한번 얼핏 들어두시고 3장에 가서 다시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로테이션이 뭔지는 알아요. 이걸 통해서. 이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벡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벡터 필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벡터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의 한 점 한 점에다가 다 뭐를 대응시키는 거냐 하면 하나의 벡터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문에 보면 옛날 신문에 보면 나오는 게 뭐 풍량, 풍속,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장이에요. 이게 뭐 서북 쪽에서 여기 뭐 지도가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북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강하고 조금씩 약해져 가지고서 북서풍이 이제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곳에서 주어진 점에서 방향이 얼마만큼이고 그다음에 길이가 이 바람의 장이에요. 이게 바람의 장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벡터 필드예요.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른다. 그러면은 뭐예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뭐냐면 뭐 이렇게 강물의 방향과 뭐죠? 이제 흐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좁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유속이 이렇게 완만하고 여기서는 좀 굉장히 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강물의 흐름의 플루이드 벨로시티 장입니다. 벨로시티. 그래서 뭐냐면 XY의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벡터 장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장, 저장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훌륭한 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로도. 그래서 벡터 필드가 뭐냐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세요. 공간의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한 개의 벡터를 대응시키는 일종의 확장된 함수다 그 말이에요. 함수니까 미분적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벡터의 장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벡터를 갖다가 확장을 하고 싶어요. 벡터를 확장을 하고 싶고 또 뭐냐면 굉장히 제한적인 뜻으로도 우리가 리스트릭션을 하고 싶은데 이 벡터 장의 정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것은 물론 자연에 나타나는 것은 뭐 다 좋은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자연에 나타나는 이 장을 갖다가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벡터 장을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벡터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위치, 2차원만 생각했어요. 이거는 훌륭한 벡터장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벡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속도, 뭐 Vx, Vy 이건 미분이에요. X와 Y의 각각의 미분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
속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시간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right?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한 벡터장이 돼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x의 제곱과 y의 제곱 이런 거는 이게 벡터장일까요? 아닐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디파인 한 걸로 봐서는 이게 벡터장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학에서는 혹은 미분기하에서는 이걸 벡터장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벡터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거에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것이 is not a vector예요. 그럼 뭘 벡터라고 그러고 뭘 벡터라고 안 그러냐? 벡터, 이런 것들은 벡터예요. 이건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x, y하고 똑같은 로테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그래봐요. 이것은 로테이션 해봐야 길이는 불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변해요. 이런 것을 스칼라라고 그래요. 근데 스칼라 분의 1도 스칼라죠. 그렇죠? 자, 그러면 r분의 x, r분의 y 이런 거는 뭐예요?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r은 바깥으로 나가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r분의 1 곱하기 xy. 몰라요? 이것은 행동은 xy의 변환하고 똑같이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벡터예요. 집에 가서 숙제 마이너스 y하고 x 이건 뭐냐 하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뭐냐면 xy 벡터, 위치 벡터죠? 네. 여기서 이렇게 수직한 요거 요게 뭐냐면 요게 xy면 요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yx예요. 요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오케이? 요 벡터는 요거 아니 나 이 벡터라고 그러는데 요 화살표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항상 모든 주어진 이 원위에서 혹은 뭐 임의의 그 포지션에서 하나의 화살표를 대응시키잖아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요거는 요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요거의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아요. 숙제가 뭐예요? 요것이 요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거의 트랜스포메이션과 같다는 것을 보여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갖다가 AX라고 그러고 요걸 AY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숙제가 뭐냐면 AX 프라임은 AX 프라임과 AY 프라임이 뭐예요?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예? AX, AY로 이렇게 변환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여러분이 되는 것 2개를 줬어요. 그리고 되는 것 2개를 줬고 이 되는 것 2개에다가 임의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FR을 갖다 곱한 거 XY 혹은 어떤 FR에다가 마이너스 YX 곱한 거 이런 거 이외에는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alright? 그것이 뭐냐면 교과서에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거 이외에는 벡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텐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x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것들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조금 깊게 이제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텐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텐스에 의하면은 벡터는 지금 인덱스가 1개짜리거든요. vi 하면은 인덱스가 1개잖아요. 근데
인덱스가 2개짜리인 것도 있고 인덱스가 3개짜리인 것도 IJK 뭐 3개짜리인 것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벡터를 2개 그냥 곱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벡터를 3개 곱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크로스 프로덕트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계속 하겠어요. 질문? 벡터장 설명하실 때 벡터 필드 위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로테이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값들은 그러니까 벡터 값이 아니라 보는 게 맞나요? 그럼 벡터 필드는 이게 벡터 필드라면은 요거나 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벡터 필드라는 것이고 그런 거 말고 온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같으면은 내가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돌아서 보는 거하고 서울 청주 서울의 기온은 서울의 기온이고 청주의 기온은 청주의 기온이죠. 그러니까 내가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불변하는 것들은 온도 같은 것은 스칼라 함수란 말이에요. 스칼라 장면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mathematically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면 벡터장이라고 한다 하는 데피니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건 뭐냐 하면 벡터가 뭐다? 벡터장이 뭐다? 로테이션이 뭐다?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벡터장이다. 수학적인 그러니까 텐서로서의 벡터냐. 인덱스 한 개를 갖다가 인덱스의 개수를 랭크라고 그래요.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등급 1짜리 텐서가 벡터예요. 등급 0짜리, 등급 0짜리가 스칼라. 그건 이름입니다. 그냥. 그럴 게 아니고. 그래서 불변하는 것은 스칼라라고 그런다. 로테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길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배운 거는 그런 것, 아주 간단한 것들을 배웠어요. 더 수업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